Welcome all the students. 반가워 난 니네가 누구든. 여기 오면 모두가 내 새끼 또는 동생 또는 친구 또는 동료. 심지어 될 수 있어 협곡의 전우. 내가 바라는 건 인사보다 하이파이브. 나는 듣고 싶어 성진이 형 바빠. No 편한 걸로 말해. 다 골라봐 네 입맛대로. 나는 너의 푸드코트. 난 궁금했어 네 삶. 행복을 바란 일상. 이상한 건 없었는지 불쌍하게 스스로를 감싸. 부족 없었는지 그 삶. 너 정말 괜찮은지. I got some story. 내 가슴에 말이. 네가 쓴 삶의 짐을 덜어줄게 멀리. 가부른 애그들 그보다 귀한 내 가파른 언덕에 오르는 삶이야. Wait 잠깐 쉬었다가 그래 인정 이건 어쨌든 수업 up 공정과 냉정이 나에겐 관 up 모든 노력은 인정을 받는 법 나는 너희에게 증명해내 love Oh shoot 사실 나도 싫어 우리가 서로 평가를 조준하는 게. 그래서 언젠가 우리 정말 서로 편하게 재밌는 얘기하면서 놀아보자고. I'm out. 반가워. 나는 차성진 교수야. 사실 지금 되게 긴장이 돼. 왜냐면은 옛날에 에타에서 누가 나보고 찾아봤는데 잘생겼다고. 아니잖아. 그치? 니네가 막 되게 지금 이상하게 반응이 올까봐 되게 걱정이 되는데 나도 알아. 그거 진짜 잘못된 가짜뉴스야. 그래서 뭔가 얼굴을 드러낸다는 게 갑자기 되게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실망을 줘서 미안하고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 내 소개를 계속 하자면은 나는 차성진이라고 하고 나이는 32살 그리고 백석대 07학번 출신이야. 나는 백석대에서 지금은 없어진 기독교 철학이랑 그리고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동아리는 그 문화사역단 안에 있는 액틱이라는 동아리를 했었어. 이 매미새끼. 그리고 군대에서 전역한 지 이제 한 2달밖에 안 됐어. 원래 공군에서 군종 장교, 흔히 군목이라고 하지,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군대 안에 있는 목사야. 그것을 3년 동안 공군에서 하고 전역을 했지. 그리고 결혼했고 아내와 2아이가 있어. 첫째는 노을이 5살, 둘째는 새벽이 14개월. 2 친구가 있는 아이의 아빠야. 뭐 이 정도면 내 소개는 더 궁금한 건 없겠지. 이제 강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강의 내내 내가 반말을 쓸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사람 따라서 되게 불쾌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반말을 하지?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몇 명하고 통화를 할 때 벌써 이미 반말을 했었지. 근데 내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반말하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 뭔가 되게 거리 두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좀 친밀한 사람한테는 되게 반말을 쓰고 싶어서 되게 안달하는 그런 타입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하고 더 친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강의 때도 반말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염려되는 게 혹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일단 내가 너희 사진을 봤을 땐 그런 사람은 안 보였었는데 만약에 정 불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은 내가 그 수업 시간만이라도 한번 존댓말을 써보도록 할게. 일단은 친근감의 표시라고 좀 알아주면 좋겠어. 그리고 밴드에 보면은 내가 나를 성진이 형이라고 했지. 사실은 나는 니네가 나를 진짜로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어. 성진이 형이라고. 왜냐면은 그게 더 거리감 없고 좋잖아. 뭔가 친근해 보이고. 물론 이게 어쨌든 교수랑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용기를 먼저 내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용기를 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싶어. 그리고 뭐 이 말이 정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교수님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너희가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주면 난 정말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건 너희의 선택이겠지. 하지만 오빠는 안 돼. 그치 좀 그치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내가 강의 전부터 에타에서 조금 내가 유명했었지.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신기했어. 내 입장에서는 되게 뭐 소통을 하려고 갔다라기보다
모르니까 이제 교수를 시작해야 되는데 학생들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는데 이거 소통으로 봐주더라고.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아무튼 그 에타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뭐였냐면 종교 강요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제일 많이 받았어. 그리고 되게 동의되는 이야기였어. 뭐냐면은 사실 나는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너네한테 되게 미안해. 왜냐면은 니네가 이 수업을 사실은 원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희들에게 수업을 강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수업 때 하나 약속할 거는 성경, 예수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이 수업이 갖고 있는 목적을 포기하는 건 아니야. 이 수업의 이름이 기독교 탐사인 거지. 성경과 예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어떤 수업보다도 기독교적인 수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필요성을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하나하나 짚어서 잠깐만 이렇다면 기독교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 나랑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수업의 목표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네 설득하고 싶어. 이 기독교 이야기 너네가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야. 들어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로 이 수업의 메시지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혹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기독교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수업의 내용을 하나의 전도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수업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 수업 때는 3가지가 없을 거야. 첫 번째, 교재. 너네 이미 등록금 많이 내잖아. 그리고 자취하면 자취한다고, 통학하면 통학한다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이 돈이라도 좀 아끼자. 그래서 내가 다 준비를 할 테니까 교재를 구입하지 말자고. 근데 이 이야기 다른 데서는 하지 말자.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조별과제 없어. 사실 조별과제가 난 장점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연습, 그리고 정말 어차피 사회에서도 이 그지 같은 놈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설득해야 될지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거지만 굳이 교양에서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한 학점짜리인데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게 좀 하고 싶네 나도. 그 다음에 시험이 없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뭔가를 외우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 수업 때는 이 3가지가 없을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업이다 보니까 평가 방법이 제일 궁금할 거야. 평가는 딱 3가지로 이루어질 거야. 출석, 노트, 과제. 자, 이제 이걸 얘기해 줄게. 출석은 별 설명이 필요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대면, 비대면을 나눠서 수업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좀 한쪽이 불리한 쪽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형평성을 좀 맞추려고 해. 대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지각에 있어서 불리할 수가 있지. 왜냐면은 사이버 강의는 한 일주일 동안 언제 들어도 지각이 아닌데 뭐 실제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5분만 늦어도 막 지각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 그렇다고 지각을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대신에 그 시간 여유를 좀 많이 둘게. 그래서 수업 시작하고 30분 후에 들어오면 지각인 걸로. 그래서 그 전에 오면은 무조건 출석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리고 특히 대면 수업하는 친구들은 좀 학교를 빠질 일도 좀 많이 있겠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정하자면은, 입원하는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검진받고 하루 치료받고 이런 거 정도의 병원 업무는 딱 한 번만, 인정해줄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감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아니면 뭐, 내시경 검사했어요. 이런 거는 병원에서 그 증빙 서류만 떼오면은 한 번 인정해줄게. 그리고 뭐 요거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혹시 뭐 장례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례는 딱히 구분을 두지 않을게. 뭐 가족 장례든 아니면 뭐 지인의 장례든 뭐 그 슬픔이 꼭 가족이라고 더하고 지인이라고 덜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장례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 출석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리고 그때는 별도 서류를 안 가지고 와도 돼. 왜냐면 나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 장례 때문에 학교를 빠졌어.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막 굳이 가서 그 장례를 입증까지 하는 게
좀 별로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 근데 물론 이거를 악용해서 장래를 뻥을 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냥 인정해주고 싶어. 아마 그렇게 사람 죽음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언젠간 처벌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면 학생들에게 출석을 조금은 좀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려고 해. 그래서 학교에서 뭐 출석 인정 사유서를 발급했다든가 아니면 좀 나한테 미리 연락했을 때 인정할 만한 사유면은 좀 너그럽게 하는 방침으로 해볼게. 그렇다라고 해서 무관용적인 건 안 된다는 거.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서 정말로 불가피하구나 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해줄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노트였지. 이거 뭐냐면은 매 수업이 끝나고 짧은 노트를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매 수업이 끝나면은 내가 우리 밴드에다가 니네 밴드에 꼭 가입해야 된다. 네이버 밴드에 가입 안 한 친구도 있는데 만약에 가입 링크 못 받았다 그러면 내 번호로 반드시 문자를 해줘. 밴드 가입해야 돼. 매 수업이 끝나면은 밴드에 그 질문지가 올라올 거야. 그러면 그 질문지에 해당하는 답들을 간단하게 적어주면 돼. 그게 뭐 퀴즈 같은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오늘 느낀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수준의 간단한 질문지가 제공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매주 작성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과제인데 이상한 거 아니야. 맞아. 갑자기 바뀐 거야, 이렇게. 너 뭐 잘못 누르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원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했고 분명히 끝까지 촬영했고 근데 집에 와보니까 저장되어 있는 건 아까 니네가 본 데까지가 전부야. 알고 봤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오면 영상 촬영이 끊기는 거야. 그걸 몰랐지. 그래서 나중에 니네는 이런 영상 찍을 때 핸드폰 꼭 에어플레인 모드 바꿔놓고 찍기를 바랄게. 약간 잘된 것도 있어. 왜냐면은 그 출석 노트 과제 얘기했잖아. 근데 과제가 얘기가 좀 복잡해. 그래서 PPT 화면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뭐 좋게 생각하자고. 알았지? 그 전에 근데 보면 알겠지만 과제나 출석에 있어서 그 뭐랄까 기준이나 요건을 굉장히 세세하게 정했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너네를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룰을 정할 때는 정확할수록 좋은 것 같아. 나중에 너희가 혼선을 빚지 않으려면. 그래서 과제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또 뭐 언제까지가 제출 기한이고 언제부터가 아닌지, 그리고 각 성적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애초에 명확하게 정리해 놔야 나중에 너희도 혼란스러움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성적 정정할 때도 그 기준점이 있으니까 나도 빨리 반성하거나 너희들도 빨리 납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냉정하고 철저하게 하는 게 오히려 너희를 배려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빡빡하게 만들었거든. 뭐 아무튼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 자, 얘기했던 대로 평가 방법은 출석, 노트, 과제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될 거야. 그래서 뭐 출석 노트 설명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갈게. 그래서 출석 같은 경우는 비대면 학생들은 사이버 캠퍼스 룰 그대로 그냥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출석 인정은 해당 주 토요일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 9월 1일 날 수업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주 토요일인 그 주 토요일인 9월 5일까지가 출석 기간이겠지. 그리고 특히나 사이버 캠퍼스 출석 정정해달라는 요청이 가끔 들어온다라고 들었어. 근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사이버 캠퍼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5일이나 있지. 화, 수, 목, 금, 토. 근데 내가 물론 화요일날 아침에 바로 업로드는 못할 것 같아. 왜냐면 화요일날 수업을 녹화하고 편집한 다음에 올리니까 화요일 저녁쯤 수업이 업로드가 될 텐데, 아무튼 그래도 수, 목, 금, 토 무려 4일간의 출석 기간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수정해 주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알잖아. 만약에 그 시간에 정 수업 듣기 어려우면은 그 플레이만 해도 어차피 출석 인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이버 캠퍼스에 기록된 출석 내용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 자, 반면에 이제 대면 친구들은 좀 출석에서 불리한 점이 많지. 그래서 30분까지는 지각 체크를 안 할게. 30분 후부터 지각으로 체크를 할게. 그리고 2번 외의 병가는 한 회만 가능. 대신에 이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장례는 언제든지 가능. 대신 증빙서류 없어도 됨. 그리고 그 외 학교에서 발급한 출석 인정 사유서를 다 받아줄 거야. 그 다음에 노트 같은 경우는 수업 종료 후에 밴드에 그 노트 과제가 올라올 거야. 그래서 구글 닥스 형식으로 올릴 거니까 그거 제출하면 되고,
오늘도 노트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기한은 수업이 있는 그 주 토요일 밤 11시 59분까지. 그러니까 아까 사이버 캠퍼스 출석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다음 주로 치면 9월 1일이 수업이니까 9월 5일 밤 11시 59분까지 온 것만 제출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닫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되게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아니면 생각을 짧게 한두 문장으로 적는 정도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도 노트 과제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과제야. 이게 좀 복잡하거든. 일단 과제를 설명하려면은 우리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1주차 오리엔테이션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14주가 남아있는데 총 7주, 7주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을 해봤어. 그래서 첫 번째 7주인 2주부터 8주까지는 내 강의 중심의 수업이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9주부터 15주는 너희가 낸 과제를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읽고 피드백하는 그런 수업이 될 거야. 자, 그럼 이 과제는 어떤 내용의 과제이냐면은 내가 2주에서 8주 동안 했던 강의의 내용에 대한 과제인 거야. 자, 한번 볼게. 내가 이렇게 처음에 2주부터 8주 동안 각 수업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거거든,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는 이 수업을 듣는 동안 미리 생각을 해둬야 돼. 아, 나는 2주차에 했던 수업 내용에 대한 과제를 하겠다. 아니면 5주차에 했던 수업 내용의 과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나는 몇 주차 과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둬야 돼. 다만 근데 이제 다만 근데 수업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주차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미리 공개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8주까지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내 생각인데 과제할 때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야. 과제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례조사야.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 때 얘기한 어떤 인생의 한 단면을 얘기할 텐데 그 단면에 해당하는 사례, 뭐 뉴스 기사가 되었든 뭐 이제 그런 사례조사니까 사실은 긁어오면 돼. 해당하는 사례를.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짧게 넣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까 싶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2주부터 8주까지 내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9주부터 15주까지는 너희의 과제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화면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9주차 수업 때는 2주차 내용을 갖고 과제를 제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거고, 10주차 때는 이제 3주차 때 제출했던 사람들의 과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 수업이 구성이 될 거야.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은 사례조사라는 거, 내가 이야기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뭐 어떤 거든지 좋아. 뉴스도 좋고 경험담도 좋고 지인의 사례도 좋고 그냥 내가 했던 이야기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조사를 해오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돼. 근데 자기 생각이다 보니까 반박이 올 수도 있겠지.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괜찮아.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얼마나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니까 정말로 편하게 너의 생각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형식은 자율이야. 뭐 텍스트만 낼 거다, 뭐 PDF, PPT, 뭐 심지어 영상도 괜찮았는데 지금 써있는 것처럼 영상인 경우에는 7분 내로 짧게 해주면 좋겠어. 어떤 형식이 더 유리하다 이런 건 절대 없어. 왜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건 결국 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했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했는가, 그거를 보고 싶은 거니까 뭐 영상으로 만들어야 점수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거 전혀 없어. 다만 본인이 나 이 방식이 내 얘기를 하기 제일 편할 것 같아, 그런 방식을 편하게 선택하면 돼. 그래서 제출 기한은 수업이 있는 날 이틀 전,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 수업이니까 그 주 일요일이 되겠지. 밤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하면 돼. 그래서 한번 예를 볼게. 자, 우리가 이제 수업 날짜가 이렇게 되거든. 수업 날짜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4주차 과제를 할 거야. 4주차 과제를 11주에 발표하게 되겠지? 11주가 11월 17일이야. 그러면 나는 이틀 전인 11월 15일 저녁 11시 59분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정상 제출이 되고, 그 후에는 지각 제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니까 내가 한번 예를 들어줄게. 자, 어떤 학생이, 자, 나는 3주차 수업의 사례를 조사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 그래서 봤더니 3주차의 과제는 10주차 수업 때 활용이 되더라고. 근데 보니까 10주차 수업이 11월 3일이야. 그러면은 그 이틀 전인 11월 1일 밤 11시 50분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되겠지. 참고로 이
PPT 화면들은 다 밴드에 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 제출하는 방법. 사실 이 과제 평가에 있어서 비대면 학생들이 많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대면 학생들하고 친하니까 아무래도 얘네한테 점수를 더 높게 주지 않을까. 뭐 사실은 내가 아니야 공정하게 할 거야 물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희에게 신뢰를 주는 문제는 사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희들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익명 제출을 생각을 했어. 너희가 과제를 낼 때 나는 이게 누구의 과제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출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 밴드 링크 있지? 오픈 카톡방에 접속을 해. 오픈 카톡방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참가자 중에 내가 있을 거야. 성진이 형. 그 프로필을 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카톡방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전체 참가자 볼 수 있잖아. 그 중에 관리자가 아마 제일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내 프로필, 그래서 성진이 형 프로필을 딱 누르면은 1대1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래서 1대1 대화를 누르면은 또 이름을 생성하라고 그래. 자, 그러면 그 이름에다가 자기 본명 외에 혹은 자기 본명이 드러나는 이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내 이름이 김영찬이야. 그래서 찬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그거 안 받아줄 거야. 그리고 과제 내용 안에도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파일명에도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프로필이 익명인 상태에서 익명인 과제를 제출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제 중에 혹은 과제를 내면서 혹은 과제 파일 중에 본인임을 추측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라도 있으면 나는 그 과제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알겠지? 이거는 정말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그 카톡으로 과제를 보내잖아. 그러면 내가 그 답장으로 수고했어 몇 점이야 이렇게 점수를 알려줄 거야. 자, 근데 여기 보면은 50점 기준이라고 써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100점 만점 할 때 그 일반적으로 보통 잘한 점수를 80점 잡잖아. 그래서 뭐 더 잘하면 90점, 엄청 잘하면 100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점수가 상위에 몰려 있으면 나중에 평가할 때 좀 분별력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50점을 기점으로 잡을 거야. 그래서 무난하게 잘하면 50점, 거기에 더 잘하면 막 60점, 70점. 아마 90점, 100점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점수를 받았는데 한 52점 이렇게 받았어. 서운하지 말라는 거야. 그 정도면은 보통보다 잘했던 뜻이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나한테 점수를 받으면 그때 답장으로 본인의 수업, 학번, 이름을 보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후에 내가 그 이름에다가 점수를 타이핑할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예를 좀 볼게. 자, 이렇게 카톡 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과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렇게 제출했어. 자, 지금 보면은 과제에 어디도 자기 이름이 안 들어있지? 잘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답장을 하는 거지. 수고했어. 20점이야. 얘는 잘 못했나봐. 자, 그러면 답장이 이렇게 옵니다. 저 화 2교시 듣고요. 2020-4444 28출입니다. 아니, 교수님 저랑 롤도 하셨는데 1억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야, 근데 난 니인 거 몰랐어. 어떡해? 난 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거지. 아,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좀 비대면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좀 마음 놓을만 하지 않겠니? 그치? 자, 그래서 과제는 제출기한 엄수해야 됩니다. 11시 59분 넘긴 거는 내가 반드시 지각과제로 처리를 할 거야. 아, 그리고 하나 더. 그 사람들마다 꼭 그럴 때 있어. 뭐냐면은, 아, 교수님 제가 분명히 샌드 버튼을 눌렀는데 확인을 못하고 잠들었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저희 집에 인터넷이 끊겨서 막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런 말들을 받아줄 수 없어. 분명히 얘기할게. 나는 그런 예외 규칙을 받아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 개별 사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그렇다고 내가 뭐 그럼 인터넷 접속 로그 갖고 와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막 누구나 인정할 만한 천재지변 아니고서야 뭐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사고가 생길 걸 감안해서 웬만하면 제출 마감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그 하루 전에 내는 걸 추천하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습관은 굉장히 도움이 돼. 절대 제출기한 그 날짜에 제출하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다는 거. 왜냐면 정말 살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았지? 자, 그리고 기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례의 적합성, 얼마나
그 조사한 사례가 내가 이야기한 사례와 적합한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발적인 생각을 했는지, 자발적인 고민을 했는지,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볼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야, 이거.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그 수업 시간에 너희의 과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 했잖아. 그래서 과제를 읽기도 할 거라고. 근데 물론 익명이지만 그래도 내 사례는 되게 안 읽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경우에는 파일 제목에 꼭 비밀이라고 써줘. 알겠지? 그러면은 수업 때 절대 읽지 않을게. 참고로 뭐 비밀 붙였다 안 붙였다라고 해서 성적에 영향은 전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성적 산출 기준. 이거 되게 좀 빡빡하게 만들어 놨거든? 이거 특히 정말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 왜냐면 나중에 그래야 너희가 헷갈리지 않겠지? 자, 우선 첫 번째, 최소 B+. 자, 요렇게 하면은 무조건 내가 B+ 준다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난 너희 모두가 최소 B+ 받으면 좋겠어.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개근.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트 15회 모두 제출. 그리고 과제, 지각 없이 제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내가 최소 B+ 줄 거야. 그 다음에 이 학생들 중에서 내가 40%를 추려가지고 A와 A+를 줄 거야. 참고로 그 수업 전체 인원 중에서 40%한테만 A와 A+ 줄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나는 그 비율은 다 채워줄 거야. 자, 그 다음. 이런 실수들 중에 하나라도 한다면 최대 B+야. 자, 볼게. 만약에 지각 2번 혹은 결석 1번. 그러니까 지각 2번, 결석 1번이 아니야. 지각 2번을 하거나 결석 1번을 하면은 무조건 B+야. 최대. 그러니까 최대 B+란 말은 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노트 2회를 미제출하면 최대 B+. 그 다음에 과제를 지각 제출하면 최대 B+.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최대 B+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최대 C+. 여기 있는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하게 되면 최대 C+야. 지각을 4번 하거나 결석을 3번 하거나 노트를 4회 미제출하거나 과제를 미제출한 경우 아무리 잘 받아도 C+가 될 거야. 뭐 이 정도면 나중에 내가 성적을 너희에게 줬을 때 납득까지 못할 경우는 참 적지 않을까 싶어.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 다 B+ 받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출석 다 하고 그 다음에 노트 다 내고 과제 지각 없이 제출하면은 그 내용이 어떻든 내가 B+를 줄 거야. 그러니까 화이팅!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휴강하고 보강 얘기를 좀 해볼게. 사실 나도 대학 다닐 때 제일 좋을 때가 교수님이 휴강했을 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딱 나왔어. 근데 교수님이 좀 늦는 거야. 오늘 휴강인가? 근데 갑자기 휴강한다고 딱 문자가 오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 반면에 휴강을 안 한 교수님들은 좀 되게 짜증났어. 아니 어차피 본인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데 뭐 이렇게 빡빡하게 하나.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휴강하면은 아득바득 보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좀 난 되게 짜증났거든. 근데 내가 교수가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는 너희가 내는 돈에 미안한 거야. 왜냐면 나는 사실 이제 급여를 받는데 그게 너희의 등록금에서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 등록금은 내 생각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거든. 그리고 그 등록금의 출처는 대부분 너희의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너희가 직장생활, 결혼생활을 하면서 계속 갚아 나가야 할 그럴 돈일 거야. 그 돈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이 수업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휴강 뭐 쿨하게 하면 진짜 편해. 나도 그냥 편하게 쉬고 자면 되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지금 내 아내와 내가 그러하듯이 등록금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세월을 겪게 될 거거든. 그거를 아는 입장에서 이 휴강과 보강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휴강과 보강은 철저하게 할 거야. 미안해. 대신 그렇게 생각해줘. 뭐 내가 너희들한테 잔소리하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의 삶과 너희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비대면 친구들 정말 보고 싶고 되게 그립고 너희랑 교제를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하고 좀 교제 폭을 넓힐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만들어 봤어.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라디오처럼 컨텐츠를 하는 거야. 제목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소한 자랑거리. 이게 뭐냐? 정말 사소한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수업 시작 전에 한 번씩 읽어주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이번 주에 0.3kg 빠졌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저 남친 생겼어요. 이런 뭐 약간 큰 축하거리도 괜찮고, 아니면 뭐 저 오늘 아침에 똥을 쌌는데 똥 길이가 막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웃자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못했는데 그 우리 밴드에서 내가 종종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 뭐 벌써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언제 할지 몰라.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뜨문뜨문 장난하듯이 라이브를 킬 거야. 아, 참고로 그 라이브는 뭐 와서 좋을 것도 없고 안 온다고 손해볼 것도 없어. 그냥 놀고 싶은 사람들 모이자 그거야. 그냥 수다 떨기도 하고, 나도 뭐 가끔씩 우리 애기도 보여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나랑 좀 더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그 밴드 라이브 때 잘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아. 뭐 아니면 이 외에도 좀 우리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떠오른다면은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사실 나도 아이디어가 막 많이 떠오르진 않더라고. 근데 분명히 마음속에 좀 어떤 갈급함은 있어. 너희랑 조금 더 친밀해지고 싶다. 자, 그래서 뭐 주요한 설명은 여기까지야. 다시 화면 좀 키워볼까? 왕. 너무 커졌다. 그래서 OT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마 내가 수업 때 어떤 형태로든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어쨌든 나도 첫 수업이고, 너희가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 나도 교수라는 이름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언제든지 얘기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업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런 것들은 불편해요, 너희가 얘기하면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도 최대한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노력할게.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정말로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어. 특히나 너희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240명 너희는 내 첫 제자들이야. 그래서 참 의미가 뜻깊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되게 잘 단련시켜 놓으면은 아마 너희들의 후배들은 너희 덕을 계속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좀 함께 수업을 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고, 아쉬울 때는 언제든지 말을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오리엔테이션 되게 좀 시끌벅적했지. 앞에 뭐 어설프지만 랩도 하고 바깥에서도 해보고 안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는 별게 없을 거야. 그냥 강의 녹화해서 소리 깔끔하게 한 다음에 올리고 이게 전부일 거거든. 그게 미안해서 OT를 열심히 찍은 거야.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도 막 이렇게 활발하겠지? 미안해,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수업 내용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편집상 화려함이 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미리 과한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랩 어땠니? 좀 뭐 어설프게나마 해봤었는데 노트 제출할 때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안녕.